여러분 안녕하세요. LA에서 경제학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랩조이 최응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복을 입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더 무겁고 법률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평소 복장과는 다르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게 하기 위해서 농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새 코비드 사태가 나서 집에 많이 계시지만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스크를 써야지 음식을 덜 먹는데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지 않으시려면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거는 다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그걸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기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의 전반적인 주제는 그 중에서 지원금 신청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사기 행위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이 신청하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서 특히 Paycheck Protection, PPP의 개요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PPP 등 긴급 지원금을 청구할 때 허위로 했을 경우에 어떤 사후 조사가 있고 어떤 법 위반이 되게 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만들면서 이런 어떤 정책의 실행이나 지원금을 청구하는 회사들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어떤 감시 기구를 두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FCA 말씀드리겠지만 허위 청구 방지법 위반 혹시 해당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나 업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비드 사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미국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어떤 유형의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기 행위는 먼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짜 치료를 가지고 있다 또는 팔 수 있다 이런 사기.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가짜로 만들어서 판다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 필수품 마스크나 손 세척제 이런 것도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바가지 가격을 매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 가지고 피싱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그 다음에 코비드-19에 관련돼 가지고 악성 웹사이트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랜섬웨어를 깔아서 컴퓨터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랜섬웨어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랜섬웨어가 한번 깔리면 그쪽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풀 수가 없어요. 아니면 회사 컴퓨터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도 이런 랜섬웨어 당하고 그런 경우에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네 IT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랜섬웨어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가짜 자선단체나 또는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해서 돈을 요구해서 받아가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자원 지급
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혹시 그런 자금 지원 요청하는 행위에 무슨 사기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고 오늘 방송에서는 이 마지막 긴급 지원금 수주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검사를 혹시 받더라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나중에 리스크가 없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요약해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죠. 3,500억 불 상당의. 이 중에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대기업 5천억 불 정도를 이제 대기업 지원으로 이제 책정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정부가 감시를 하겠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의료기구에 관련돼 가지고 1,400억 불의 지원금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 개인들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이제 실직 관련돼서 이제 지원해주는 또는 페이롤 텍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2,500억 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책 중에서 LA에 계시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신 게 아마 그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일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개요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PPP가 유용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비드 기간에도 기업들이나 업소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시켜라.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좋은 거는 탕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PPP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주로 고용자들의 고용 유지에 쓰면 75% 이상을 쓰면은 그 부분에서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냥 뭐 로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탕감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만큼 또 악용의 요지도 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부 지원책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PPP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떤 기간의 고용과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 후 어떤 기간의 고용을 비교할 것인지, 왜냐면은 취지가 과거에 고용했던 사람을 유지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몇 명을 고용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은 다음에 몇 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어서 미국의 회계사협회 AICPA에서도 이제 미국 정부에 몇 번 클래리피케이션을 요구해서 많이 해소가 됐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프로그램들의 이런 돈을 받는 기준, 그 적정성을 유지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PPP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이제 정부 당국에서 적발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부에서 이런 PPP 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지금 정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정당하게 신청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 프로그램 나왔을 때 많은 개인들이나 이제 업소나
이런 기업에서 이걸 혹시 늦게 신청하게 되면은 자금이 말라버리지 않을까. 그런 사실 위험이나 염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숫자들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좀 부풀려진 경우도 있고 뭐 누락된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잘못했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 크게 보면은 이제 PPP는 이제 SBA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SBA 당국의 잘못일 수도 있고 검사를 잘못해서 그 다음에 그 PPP 론을 주선해준 은행 개별 은행이 자료를 검토하지 못해서 잘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한 당사자가 자료를 정확하지 못하게 기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SBA도 그 일정한 책임을 지고 그 론을 신청해준 은행도 어느 정도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PPP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하게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일일이 은행이 그 신청하는 사람의 서류를 다 이렇게 확인하지 마라. 내용이 갖춰지면 일단 프로세스 해라. 그리고 SBA에서도 그 내용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주는 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기재가 잘못됐거나 숫자가 틀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이 전적으로 신청인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은 뭐 나는 잘 몰랐다 신청한 사람이 내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실수를 적었다. 그러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은행에서 그런 걸 체크를 안 해줘서 나도 모르고 지나갔다. 뭐 이런 식의 방화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PPP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주기 때문에 은행이나 SBA가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신청인한테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일반적인 론을 받을 때나 뭐 이럴 때보다 리스크가 크다. 이거를 주제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일 PPP가 뭐 잘못 신청됐다든가 뭐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근교 규정이 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은 False Claims Act, FCA라고 해서 허위 청구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에게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신청하는 정보가 허위로 돼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이 FCA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허위 정보로 청구를 했을 시에는 3배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3배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페널티가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부러 그렇지 않았더라도 여기 보면은 deliberate ignorance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알 수도 있었는데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해서 틀린 숫자를 기입한 경우. 또는 reckless disregard 하면은 에, 그 무책임하게 진실성 여부를 무시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은 알 수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과감하게 무대뽀로 자료를 작성해서 했을 때는 그게 꼭 자기가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기업을 하시거나 어떤 업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부 고발자 이 포상 제도가 있어요. whistleblower라고 하는 건데 whistleblower는 이제 호각을 흐르라기를 분다는 얘기를 이제 고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 고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정부가 돌려받는 돈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이 내부 고발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중에서 혹시 뭐 앙심을 품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자기 주변 사람 중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원 뭐 unemployment benefit도 마찬가지고 PPP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이 FCA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이제 돈을 받아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감시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런 코비드 관련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SIGPR이라고 해서 특별 검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야를 망라해서 5명의 패널이 임명이 돼서 특별하게 이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감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원 패키지 관련돼서 낭비나 아니면 사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기구로 PRAC, 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 한국말로 하면은 질병 대응 관련 감사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반인들, 일반 지원을 받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관련돼서는 이 PRAC가 전반적으로 할 거고, 이 PRAC 안에는 이제 감사관들, 그다음에 주정부의 또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관들이 포함될 거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자금 지원에 관련한 감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들으셨죠?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가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인이든 아니면은 회사든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셨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셨으면 그 서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당연히 뭐 제출서 카피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제출된 서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백업 정보를 당연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침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의 변동 사항을 계속 주목하시고 신청하신 프로그램, 본인이 신청하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시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자료를 냈고 어떤 백업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침이 바뀔 때 어떻게 팔로우업 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계신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whistleblower, 내부자 고발 제도를 통해서 어떤 회사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 이런 코비드 관련 지원금 관리하고 자료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틈을 파고들 수가 있죠. 나쁜 의도를 가지신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 업소나 우리 회사는
이런 코비드 관련 자원 지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신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